1번 정보 공개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민의 알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 공개 청구권이 포함된다. 이거 맞죠? 자, 뭘 물어보는 거예요? 알 권리에 정보 공개 청구권이 포함되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건데 포함되죠. 정보 공개 청구권이란 것은 알 권리에 근거한 헌법상 기본법이죠. 다음 2번 정보 공개 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 공개 청구를 하였다가 거부 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맞죠? 정보 공개 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고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 처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해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맞다. 다음 3번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원본인 문서만을 의미한다. 틀렸죠?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라도 관계없죠. 사본이라도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라고 할 수 있죠. 다음 4번 정보 공개가 신청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요것도 맞는 선지예요. 정보 공개가 신청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그러니까 취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맞죠? 상식적이죠? 공공기관이 안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해당 정보를 갖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신청해야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이 정보 공개에 관한 문제들은 기출만 몇 번 풀어보면 쉽게 풀 수 있을 정도로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다음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보 공개의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아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정보 공개 청구는 아무 관련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소송은 법률상 이익, 소이익이 있어야 가능하죠. 이런 차이가 있다. 정보 공개 청구권은 알 권리에 근거한 헌법상 기본법이다. 그럼 알 권리는 뭐냐? 헌법 제21조에 의해서 직접 부정된다. 직접 부정된다는 거는 법률에 적혀있지 않더라도 헌법만으로도 보장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권리라는 거죠. 1번 선지 보면 알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적인 정보 공개 청구권이 포함된다. 맞다. 다음 2번 정보 공개 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 맞죠? 청구인이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 처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 침해에 해당하는 거 맞아요.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은 그 자체로 법률상 이익 침해이기 때문에 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 기출에 나왔던 대부분 선지에서 이 정보 공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공개된 정보라도 정보 공개 거부 처분 받으면 취소 소송이 가능하고 사립대학교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 처분 받으면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 다음 3번 정보 공개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그렇죠. 이건 상식적이죠.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원본인 문서만을 의미한다. 틀렸죠. 사본인 문서라도 보유 관리한다고 할 수 있죠. 다음 4번 공개 청구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민원으로 처리 가능하고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받으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왜? 법률상 이익이 없으니까.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정보를 공개하겠어요? 그리고 민원으로 처리 가능하다는 거는 선지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선지 보면 정보 공개가 신청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것도 맞다. 제가 여기서 정보 공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 대부분 선지라고 적은 게 이런 4번 선지 때문이다. 웬만하면 거부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 가능하다. 다음 문제 2번 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보의 공개,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거 맞죠? 다음 2번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거 맞다 그랬죠? 짧게 줄이면 공공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정보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맞다. 다음 3번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 처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이거 맞다 그랬죠? 다음 4번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정보공개 청구권의 행사는 허용되어야 한다. 요건 틀렸죠.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이거나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일 때는 정보공개 청구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 기출에 나왔던 대로 계속 똑같이 나옵니다. 다음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정보 공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감면도 가능하다. 이거 상식적인 얘기죠. 정보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맞다. 다음 2번 공개 청구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민원으로 처리 가능하고 정보 공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왜 그래요? 법률상 이익이 없으니까.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정보를 공개하겠어요? 선지 보면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지 않는 정보면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음 3번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은 그 자체로 법률상 이익 침해다. 그래서 취소 소송이 가능하죠. 왜 그래요? 정보 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죠. 모든 국민에게 정보 공개 청구권이 있다는 거고 청구권이 있으니까 청구를 했을 때 거부 처분하게 되면 그 거부 처분 자체가 법률상 이익 침해에 해당하는 거죠. 신청권이랑 같은 거죠. 신청권이 있으면 신청에 대한 거부는 처분이고 처분이니까 원고 적격 인정, 소이익이 인정돼서 항고소송 가능하다. 이런 논리 흐름이었죠. 선지 보면 청구인이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 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맞다. 다음 4번 정보 공개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부당 이득 목적이거나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일 때는 정보 공개 청구가 불가하다. 선지 보면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정보 공개 청구권의 행사는 허용되어야 한다. 틀렸죠. 다음 문제 3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간 시민단체 A는 관할 행정청 B에게 개발 사업의 승인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B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9조 제1항 제4호의 사유를 들어 A의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하였다. 선지 봅시다. 1번 A는 공개 청구한 정보에 대해 개별 구체적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B의 정보 공개 거부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거 맞죠? 자, 이거 1번 답 찍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A는 민간 시민단체죠. 정보 공개 청구권은 모든 국민이 갖고 있다고 했죠. 민간 단체도 당연히 정보 공개 청구권을 갖고 있고 그러면 공개 청구한 정보에 대해 개별 구체적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B의 정보 공개 거부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지문에서 보면 행정청 B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했죠. 그러면 소송에서 정보 공개를 하게 되면 실제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봐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거죠. 다음 2번 A가 공개 청구한 정보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B의 정보 공개 거부에 대해 정보 공개의 이행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틀렸죠? 자, 정보 공개 거부는 처분이에요. 처분이 맞으면 항고 소송으로 다투는 거죠. 처분이 아닐 때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는 거다. 다음 3번 A가 공개 청구한 정보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나머지 정보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은 공개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 취소를 명할 수는 없다. 자, 이것도 틀렸죠. 이거 자주 나오는 선지인데 말이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 A가 공개 청구한 정보가 요건데 이렇게 A, B, C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A랑 B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지만
이 C는 공개가 가능한 정보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정보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은 공개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 취소를 명할 수 없다. 틀렸다. 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전체 정보에 대해서 거부 처분을 했는데 이 공개 가능한 C의 일부 취소만 명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C를 공개하는 거죠. 다음 4번 B의 비공개 사유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A가 공개 청구한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한다. 저희가 처음 보는 선지였죠. 근데 요거는 생각해보면 틀렸죠. B의 비공개 사유가 뭐였어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비공개 사유가 정당화되려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 기록에 포함되어야 하냐? 꼭 포함될 필요는 없겠죠. 자, A가 공개 청구한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가 중요한 거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 기록 자체에 꼭 포함될 필요는 없겠죠. 요게 상식적이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었고 이 1번을 답을 찍고 넘어가야 돼요. 2, 3, 4번이 좀 어려운 선지들이었어요. 다음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은 그 자체로 법률상 이익 침해이기 때문에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 그랬죠. 왜 그래요? 정보 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고 정보 공개 청구는 아무 관련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민간 시민단체 A도 당연히 정보 공개 청구권이 있고 정보 공개 청구를 했을 때 거부당한 거는 얘는 당연히 처분이다. 그러니까 B의 정보 공개 거부에 대해서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맞다. 이런 내용이 머릿속에 논리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으면 1번 같은 선지가 되게 쉬운 거죠. 다음 2번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 선지는 처음 봤지만 정보 공개 거부는 처분이니까 당연히 항고소송으로 다투겠죠. 당사자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요거는 당연한 얘기죠. 선지 보면 A가 공개 청구한 정보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B의 정보 공개 거부에 대해 정보 공개의 이행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틀렸다.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된다. 여기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든 없든 관계없죠. 있든 없든 정보 공개 거부는 처분이다. 다음 3번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는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에 그렇다.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받게 됐는데 공개와 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개, 비공개 정보를 분리할 수 있다면 공개 가능한 부분만 일부 취소 판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부분만 공개할 수 있다. 그 내용이 3번이죠. A가 공개 청구한 정보의 일부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은 공개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 취소를 명할 수 없다. 틀렸죠? 명할 수 있다. 다음 4번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가 비공개 사유가 되려면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 기록에 꼭 포함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보이어야 한다. 상식적이죠? 소송 기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정보 공개 거부를 할 수 있겠죠. 선지 보면 B의 비공개 사유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A가 공개 청구한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 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한다. 틀렸다. 꼭 포함될 필요는 없다. 다음 문제 4번 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보 공개 청구권자의 권리 구제 가능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맞죠? 모든 국민은 정보 공개 청구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이유가 없더라도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정보 공개 청구권자의 권리 구제 가능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모든 국민은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관련 없이도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권리 구제 가능성은 소송을 제기할 때 해당하는 거죠. 소송을 제기할 때 권리 구제 가능성이 없으면 각하되죠. 요거를 같은 말로 소이익이라고 부르죠. 소송이라면 소이익이 없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죠. 요게 소송이랑 정보 공개랑 다른 점이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선지였고 다음 2번 학교 환경 위생 구역 내 금지 행위 해제 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 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게 틀렸죠. 일단 회의록 나오면 비공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인적사항, 개인정보 나오면 비공개다. 그러니까 이번 선지는 당연히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선지고 정답이었다. 다음 3번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증명하여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맞죠? 요거는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런 선지를 처음 봤더라도 틀렸다고 하면 안 돼요.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를 거부할 때는 어떠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맞죠?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맞죠? 개괄적인 사유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야죠. 다음 4번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 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이것도 맞죠? 이것도 자주 나오는 선지고 정보 보유에 관한 입증 책임을 물어보는 거고 공공기관은 그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장 증명해야 된다. 상식적이죠?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맞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보 공개 청구권자의 권리 구제 가능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맞죠? 모든 국민은 정보 공개 청구권이 있다. 이 청구권은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이고 이것을 법률상 이익이라고 불러요. 모든 국민은 정보 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아무 이유가 없더라도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권리 구제 가능성은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권리 구제 가능성과 관계없이 정보를 공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받게 되면 그 자체로 법률상 이익 침해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음 2번 일단 회의록이 나오면 비공개 정보일 확률이 높다. 자, 선지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인데 거기에다가 발언자의 인적사항과 관련된 부분이라 그랬죠. 그럼 당연히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겠죠. 여기서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자, 회의록이 나왔으니까 좀 봅시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록, 독립유공자심의회의록 나오면 비공개 정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딱 봐도 비공개 해야 될 것 같죠. 그리고 개인정보, 인적사항 이런 거 나오면 당연히 비공개고. 그런데 회의록 중에서 공개정보로 나온 것들이 있다. 2025년 국가직 9급에서 나왔는데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에서 징벌 절차는 공개정보다. 이 징벌 절차라는 게 회의 진행 절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징벌위원회가 어떤 순서로 진행됐는지 이런 거는 공개할 수 있다. 개인정보 이런 게 없죠. 하지만 이거는 시험에 나온 건 아닌데 이 징벌위원회 회의록에서 심사 의결 부분은 비공개 정보다. 이게 공개되게 되면 위원들의 발언, 의견, 투표 이런 것들이 공개되기 때문에 이 위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비공개 정보다. 시험에 나왔던 거는 이 징벌 절차가 비공개 정보라고 선지에 나왔고 그래서 틀린 선지였어요. 하지만 공개 정보다. 그리고 요거는 국가직, 지방직 7급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 이런 법령이 있어요. 그러면 의사결정 후에는 어떻게 되냐? 그 회의록은 공개 정보가 되는 게 맞겠죠? 하지만 비공개 정보가 될 수 있다. 그죠? 비공개 정보가 될 수 있고 공개 정보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회의록은 비공개 정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회의록에 개인정보, 인적사항이 있다면 비공개 정보가 될 수도 있겠죠. 요거는 상식적이고. 반면에 지방직 7급에서 나왔던 건데 도시공원위원회 회의록에서 의사결정 후에 그 회의록은 공개 정보다. 이런 문제도 나왔었어요. 이런 거는 혹시 모르니까 기억을 해둬야겠죠. 다음 3번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상식적이죠. 개괄적인 사유만으로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이것도 상식적이다. 선지 보면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증명하여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맞다. 다음, 정보 보유 관련 입증 책임은 공공기관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증명해야 되고 상식적이죠. 정보 공개 청구권자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된다. 그리고 공개 정보인 것들도 여기 정리해놨어요. 징벌위원회 회의록에서 징벌 절차는 공개 정보다. 다음 문제 5번 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기억,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거 계속 맞다 그랬죠. 다음 니은 검찰 보존 사무 규칙 나오면 바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틀렸죠. 검찰 보존 사무 규칙은 공개 정보입니다. 요거는 맨날 나오는 선지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읽어서 풀어야 돼요. 다음 자 여기까지 보면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렸다.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렸으니까 이러면 답이 2번으로 나왔죠. 사실은 니은 틀린 거 제끼고 기억 맞으니까 답은 2번이다. 실제 시험에서는 2번 찍고 넘어가면 되죠. 기억 니은이 확실한 선지였죠. 나머지도 봅시다. 디귿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 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 이득을 얻으려고 하거나 자, 이 부분을 잘 봐야 되죠. 부당 이득을 얻으려고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권리 남용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정보 공개 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맞죠?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게 목적이거나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일 때는 정보 공개 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아요. 맞다. 다음 리을 청구인이 정보 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 공개 청구 후 1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 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게 틀린 선지인데 이게 어려운 선지죠. 일단 청구인이 정보 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그러면 정보 공개 거부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틀린 게 뭐냐? 정보 공개 청구 후 1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 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10일이 아니고 20일이다. 20일이 경과해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틀린 선지. 자, 자세한 내용은 해설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답은 2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기억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맞죠? 정보 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라 그랬고 지자체는 아니라 그랬죠. 정보 공개 청구는 아무 관련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가능하다. 다음 니은은 검찰 보존 사무 규칙이 공개 정보다. 요걸 물어보는 거였죠. 선지 보면 검찰 보존 사무 규칙은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틀렸죠. 공개 사항이죠. 자, 선지가 길지만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읽어야 돼요. 그거는 기출을 많이 풀어보면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디귿 보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 정보 공개 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맞죠? 보면 정보 공개 청구가 불가한 경우 부당 이득이 목적이거나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이면 정보 공개 청구가 불가하다. 리을이 좀 어려운 선지였죠. 자,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10일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은 최대로 20일까지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인은 정보 공개 청구 20일 후부터 30일 안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도 가능하고 이의 신청, 행정심판 안 거치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도 가능해요.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자, 어쨌든 선지에서는 정보 공개 청구 후 10일 후부터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틀렸죠. 20일 후부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 공개 결정 통지를 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 신청하거나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죠. 자, 선지 봅시다. 청구인이 정보 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 공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부 결정을 했겠죠. 그러니까 불복을 할 거고 그리고 정보 공개 청구 후 1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 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10일이 아니고 20일이죠.
이때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0일이 아니고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 공개 결정이 없을 때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보 공개 청구의 불복 과정을 보면 만약에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30일 안에 이의 신청해야 되고 이의 신청하게 되면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이 심의회는 결과 통지를 7일 안에 해줘야 돼요. 만약에 기각됐다면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도 기각됐다면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받은 다음에 바로 행정심판으로 갈 수도 있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러면 날짜 관련된 문제 다 풀 수 있죠. 이게 생각해보면 리을을 어렵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을 되게 쉬운 선지로 준 거예요. 국가직, 지방직, 구급은 웬만하면 답을 맞힐 수 있게 준다. 다음 문제 6번 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선지들이 길어요.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읽어야 됩니다. 1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보자마자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맞죠? 비공개 정보란 거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 정보 맞다. 다음 2번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 방법으로 공개 방법을 선택하여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경우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공개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맞아요. 자, 길게 썼지만 무슨 말이냐.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원하는 공개 방법으로 공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 방법으로 공개 방법을 선택했으면 사본 또는 출력물로 교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공기관은 그 공개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맞다. 다음 3번 대학 수학 능력시험 원데이터 나오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틀렸죠. 수능 원데이터는 공개 정보입니다. 자, 요거랑 대비되는 게 뭐예요? 국가 학업 성취도 평가 자료 얘는 비공개였죠. 이 두 개가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함께 모아서 외워야 된다. 대학 수학 능력시험 원데이터는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 공개 정보이고 국가 학업 성취도 평가 자료는 비공개 정보다. 다음 4번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 등 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자, 이거 맞는 선지죠? 이런 선지를 틀렸다고 하면 안 돼요. 당연한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간단히 하면 공개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3번. 선지는 길었지만 답을 매우 쉽게 줬다. 다음.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록은 비공개 정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맞죠? 비공개 정보란 것을 굉장히 길게 얘기한 거죠. 다음 2번 정보 공개 방법은 청구자가 요청한 방법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전자적 형태로 요청했으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야 되고 사본 출력물로 요청했으면 사본 출력물로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청구인이 요청한 공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했다면 그것은 일부 거부 처분이다.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선지 보면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 방법으로 공개 방법을 선택하여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경우 공공기관은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공개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맞다. 다음 3번 수능 원데이터는 공개 정보인데 국가의 학업 성취도 평가 자료는 비공개 정보다. 헷갈리죠? 이런 거를 확실하게 외워야 답을 쉽게 맞춥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게 2차 사법시험 답안지도 공개 정보다. 요 세 개가 비슷한 것들이죠. 선지 보면 대학 수학 능력시험 원데이터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 틀렸죠. 다음 4번 요런 게 틀릴 수 없는 선지죠. 공개 정보의 여부는 이익 형량을 통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맞죠? 4번 선지를 줄이면 이 한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공개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맞다. 다음 문제 7번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 공개 청구서에 청구 대상 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 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 이거 맞죠? 이거 당연한 얘기 하고 있죠? 간단히 하면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청구 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일반인이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잘 작성해서 청구하라는 거죠. 말을 좀 어렵게 썼죠?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 맞다. 다음 2번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 공개 청구 중 정보 공개 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 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맞죠? 요거 말은 길게 썼지만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 방법이 있으면 그 공개 방법으로 공개를 해야 돼요.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결정을 했다면 이것은 일부 거부 처분을 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 청구인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맞다. 다음 3번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령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처음 본 선지였지만 틀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왜냐면 많이 나오는 게 사립대학교는 정보를 공개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립유치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 자, 그러면 4번 봅시다. 4번 행정청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 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이것도 맞겠죠. 처음 본 선지지만 당연한 얘기 하고 있잖아요.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을 때 그 정보의 사본, 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겠죠. 맞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었다.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령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다.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다음.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청구 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는 사회 일반인이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야 된다. 이거 맞죠? 이런 거는 필기노트에 적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읽어보고 상식적이네, 맞네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선지는 자주 나오는 선지입니다.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 공개 청구서에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 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 맞다. 다음 2번 청구인이 요청한 공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은 일부 거부 처분에 해당하고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정보 공개 방법은 청구자가 요청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된다. 전자적 형태로 요청하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야 되고 사본 출력물로 요청하면 사본 출력물로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일부 거부 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맞다. 다음 3번 사립유치원, 사립초등학교, 사립중학교, 사립고등학교, 사립대학교 모두 정보 공개를 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다. 기출에서는 사립대학교만 나왔었는데 사립유치원이 나왔으니까 모두 함께 외워둡시다. 사립유치원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령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게 특수법인은 정보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한국방송공사는 이 특수법인에 해당하는데 한국증권업협회는 해당하지 않는다. 자, 기출에서 이 두 가지만 나오니까 이것만 외웁시다. 다음 4번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으면 원본이 아닌 사본을 공개할 수 있겠죠. 요거 당연한 얘기. 행정청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 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맞다. 다음 문제 8번 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기억,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기관 등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 처음 본 선지였지만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왜냐면
정보 비공개 결정이 있어서 이의 신청을 했고 그러면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법령에서 비밀로 규정된 정보다. 그러면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겠죠?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맞는 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처음 본 선지니까 물음표를 쳤고 빠르게 다음 선지 봐야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다음, 니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 이건 확실히 틀렸죠? 이건 나왔던 선지죠?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더라도 정보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 니은이 틀렸으니까 3번, 4번은 제끼고 1번, 2번 중에 답이 있겠네요. 일단 기억은 맞다. 이제 디귿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디귿. 제소자가 교도 간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증명자료 확보를 위해 징벌위원회 회의록 등의 정보 공개를 요청한 경우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징벌 절차 진행 부분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 이거 처음 본 선지죠? 그러면 좀 찬찬히 읽어봐야죠. 일단 회의록이기 때문에 비공개일 확률이 높긴 한데 요청한 정보가 징벌 절차 진행 부분, 요거는 회의 진행 절차에 관한 부분이죠. 여기는 개인정보나 인적사항이 없을 테니까 공개를 해도 되는 정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 그랬으니까 틀렸다고 생각하고 답을 1번으로 체크를 했었다. 1번이 정답이었어요. 이 디귿이 어려운 선지였죠.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징벌 절차 진행 부분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공개 정보입니다. 다음.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기억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뭐냐.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그리고 단순 반복 청구인 경우, 그리고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인 경우. 다 상식적이죠. 선지 보면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 맞다. 처음 본 선지긴 했지만 충분히 동그라미 칠 수 있었죠.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니까 당연히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다음, 니은은 제3자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3자에게 공공기관이 통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의견을 들어야 하는 건 아니다. 들을 수 있는 거죠. 공공기관이 필요한 경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자가 3일 이내에 비공개 요청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해서 바로 비공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 니은 선지였죠? 보면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도 정보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 틀렸죠? 다음, 디귿. 징벌위원회 회의록은 징벌 절차는 공개 정보이지만 심사 의결 부분은 비공개 정보다. 요거 나왔으니까 암기하면 되고 그 전 기출에서 회의록 나오면 다 비공개 정보긴 했었어요.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록, 독립유공자 심의회의록, 그리고 개인정보, 인적사항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다 비공개 정보였다. 그리고 7급 문제를 찾아보니까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법령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의사결정 후에는 어떻게 되냐? 의사결정 과정 후에는 공개를 하는 게 맞지만 그 회의록은 비공개 정보가 될 수도 있다. 공개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선지가 나왔었다. 만약에 그 회의록은 비공개 정보가 될 수 없다? 그럼 틀린 선지죠. 그리고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면 지방직 7급에서 나왔던 거 도시공원위원회 회의록은 의사결정 후 그 회의록은 공개 정보입니다. 요거까지만 기억을 해둡시다. 디귿 선지 보면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징벌 절차 진행 부분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 틀렸죠? 징벌 절차 진행 부분은 공개 정보다. 다음 문제 1번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기억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이거 맞죠? 개인정보라 그러면 원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개인정보는 개인의 내밀한 정보랑 공적 생활에서 형성된 정보,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모두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맞아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는 웬만하면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그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함부로 공개하거나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 니은,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할 때는 정보 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것도 맞죠? 이거는 해석 문제죠?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한대요. 자, 그러면 정보 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죠.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맞다. 상식적이죠. 다음. 자, 그러면 기역 니은이 맞으니까 1번, 2번 제끼고 3번, 4번 중에 답이 있겠네요. 디귿이 맞나 리을이 맞나 보면 되죠. 디귿.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있어서 수탁자는 정보 제공자의 관리 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지만 위탁자로부터 위탁 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이상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므로 그러한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17조에 의해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자, 어려운 선지죠. 하지만 얘는 틀린 선지다.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수탁자랑 제3자는 다르다. 자, 수탁자는 정보 제공자의 관리 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위탁자로부터 위탁 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만 지급받는다. 하지만 제3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그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독자적인 이익을 가진다. 그게 다르다. 수탁자는 독자적인 이익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선지다. 개인정보 수탁자는 제3자가 아니다. 다음, 리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되어 그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거부 통지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요구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자, 맞죠? 자, 엄청 길게 썼는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했는데 거부 통지를 하게 되면 이게 처분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피해자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요구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것도 맞죠? 변경 요구 신청권이 있으니까 신청에 대한 거부가 처분이 되는 거죠. 요것들이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디귿 틀렸고 리을이 맞으니까 답은 4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기억,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보호 범위는 개인의 내밀한 정보, 당연히 포함되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된 정보,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보호를 해줘야 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나왔죠? 이게 뭐냐?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이다. 정보공개 청구권이랑은 다르죠? 정보공개 청구권은 알 권리에 근거한 헌법상 기본법이죠. 정보공개 청구권은 헌법에 의해서 직접 보장을 받죠. 이런 게 다르고 말 그대로 정보공개 청구권은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개인정보 공개, 이용에 관하여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니까 내 정보를 함부로 공개하지 말고 이용하지 말아라. 함부로 공개하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정보 주체는 개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보를 보호해줘야 하는 개인. 그래서 선지 보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맞다. 다음, 니은.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이거 상식적이죠?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라고 해도 함부로 공개하면 안 돼요. 하지만 여기서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자, 이런 문장 때문에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은 거죠. 자, 선지 봅시다.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할 때는 정보 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맞다. 여기서 정보 주체는
정보의 주인,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랑 대비되는 게 개인정보 처리자인데 요게 행정법에서는 처분청이죠. 처분청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처리를 하죠. 누구의 정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제를 풀 때 개인정보 처리자 나오면 그냥 처분청이라고 생각하고 정보 주체 나오면 그냥 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디귿은 수탁자가 제3자냐 아니냐를 물어봤죠. 수탁자는 제3자가 아니다. 왜 그래요? 수탁자는 독자적인 이익을 얻지 않고 위탁자가 주는 대가가 전부다. 그리고 위탁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다. 그럼 제3자는 뭐냐? 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 이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이 정보를 이용해서 독자적인 이익을 얻는 거죠. 수탁자랑 다르죠? 수탁자는 위탁 범위 내에서만, 그러니까 위탁자가 시킨 일만 하는 거죠. 가장 큰 차이점은 독자적인 이익을 얻느냐, 독자적인 이익을 얻지 않느냐,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러면 행정법에서 제3자는 처분청이 개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고, 이 개인의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이 정보를 이용해 독자적인 이익을 얻는 거죠. 선지 보면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있어 수탁자는 정보 제공자의 관리 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지만, 맞죠? 위탁자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이상. 자, 여기까지 맞는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짐으로. 아니다. 독자적인 이익을 갖는 게 아니라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만 받는 거죠. 그러한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틀렸죠? 제3자가 아니다. 다음, 리을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당한 것은 처분이 맞죠? 그거를 선지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구 신청권이 있다. 여기 있으니까 신청을 했을 때 거부당하게 되면 그게 처분이 되는 거죠. 논리 흐름을 보면 신청권이 인정이 되면 신청에 대한 거부는 처분이 되더라. 그렇다. 선지 보면 굉장히 길게 썼지만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거부 통지를 한 사안에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요구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맞죠? 다음 문제 2번 공익신고자 병은 갑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복지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다고 관할 을행정청에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부정수급 신고를 한 자와 그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이후 갑은 을의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았고 2022년 8월 26일에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2022년 9월 16일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을의 결정은 문제가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2022년 10월 26일에 그리고 갑은 을의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었다. 2022년 12월 27일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일단 갑은 부정수급자, 을은 행정청이고 병이 공익신고자죠. 자, 선지 봅시다. 기억,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에게 열람 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더라도 갑은 이에 근거하여 을에게 신고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여 그 정보를 받을 수 없다. 맞죠? 정보 주체에게 열람 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는 것은 자신의 정보죠. 타인의 정보는 정보 공개를 요구하여 그 정보를 받을 수 없죠. 이거는 맞는 선지. 다음, 니은 갑의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이거는 모르겠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게 이의 신청이 맞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죠. 만약에 이의 신청이 맞다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을의 결정은 문제가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때가 2022년 10월 26일이니까 행정심판을 제기한 2022년 12월 27일까지 2달밖에 안 지났죠. 그러니까 약 60일 정도 지났으니까 행정심판 제기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럼 니은이 맞는 선지가 되고, 만약에 이의 신청이 아니라면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2022년 8월 26일부터 행정심판 제기 기간을 계산해야죠. 그러면 8월부터 12월까지니까 4달이 지났죠. 그러면 약 120일이 경과한 거니까
행정심판 제기기간 내에 이루어진 게 아니죠.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청구를 해야 되죠. 120일이 지났으니까 적법하지 않은 거다. 그러면 이 국민권익위원회 구축 민원이 이의 신청이 맞냐 틀리냐에 따라서 니은 선지는 달라진다. 일단 저는 문제 풀 때 물음표 치고 X 표시했어요. 왜? 고축 민원은 이의 신청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이의 신청이라는 거는 나한테 처분을 한 행정청에 제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다음 디귿 갑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축 민원 제기는 이의 신청에 해당하므로, 자 이걸 모르죠. 고축 민원에 대한 답변을 받은 날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자 이것도 모른다. 하지만 디귿이 맞으면 니은도 맞고 디귿이 틀리면 니은도 틀리죠. 만약에 고축 민원 제기가 이의 신청에 해당하면 행정심판이 제기기간 내에 이루어진 거고, 이의 신청에 해당하지 않으면 행정심판 제기기간 내에 이루어진 게 아닌 게 되니까 일단 그렇다. 이럴 땐 물음표 치고 빠르게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 리을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병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복지급여 지급 기준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 이거는 맞죠? 이거는 나왔던 선지죠? 그러면 확실한 게 기억이랑 리을이죠. 기억, 리을은 확실히 맞다. 그러면 1번, 3번은 아니고 2번, 4번 중에 답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니은이랑 디귿은 함께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나 기억, 리을 이 둘 중에 답이 있겠죠. 그래서 4번을 제끼고 2번을 답으로 했어야 되죠. 자, 이 2번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여러 가지 개념들이 머릿속에 잘 들어가 있어야 문제를 빠르게 해석하고 풀 수 있거든요. 자, 봅시다. 일단 디귿 보면 갑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축민원 제기는 이의 신청에 해당하므로 틀렸어요. 이의 신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축민원에 대한 답변을 받은 날이 행정심판 제기기간의 계산점이 되지 않는 거죠. 이것도 왜 그런 거예요?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결과를 통지받고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이런 게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니은 보면 갑의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틀렸죠? 고축민원을 제기한 게 이의 신청이 아니니까 행정심판의 제기기간 기산점은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때죠? 2022년 8월 26일이다. 행정심판은 언제 제기했어요? 2022년 12월 27일이다. 4개월이 지났으니까 90일이 도과했죠? 그러면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어긴 거죠. 자, 해설해서 좀 더 봅시다.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기억, 자신의 개인정보는 열람 청구권이 있지만 타인의 개인정보는 열람 청구권 없죠. 이거는 상식적인 얘기고, 니은 디귿 한꺼번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축 민원을 제기한 거는 이의 신청이 아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뭐라 그랬냐면 정보 비공개 처분의 시정을 구함이 분명하므로 고축 민원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건 당연히 예외적인 경우죠. 그러면 갑은 고축 민원의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시험에 이 부분이 나왔으니까 알아둬야겠죠. 자, 그러면 비공개 결정 통지는 2022년 8월 26일에 있었고 행정심판 제기는 2022년 12월 27일에 있었죠. 그러면 4개월이 경과했고 약 120일이 지난 거죠. 그러면 행정심판 청구기간 90일이 도과했죠.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축 민원을 제기한 게 이의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 통지가 행정심판 제기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내용도 알고 있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죠.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당하게 되면 30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7일 안에 결과 통지를 받으면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머리에 들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어려운 문제죠. 앞으로 행정법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지 한번 볼까요? 먼저 기억,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에게 열람 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더라도 갑은 이에 근거하여 을에게 신고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여 그 정보를 받을 수 없다. 맞다. 타인에 대한 정보는 받을 수 없죠. 다음, 니은, 갑의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틀렸죠. 다음, 디귿,
갑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제기는 이의 신청에 해당하므로 틀렸다. 고충민원에 대한 답변을 받은 날이 행정심판 제기 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이것도 틀렸죠. 이의 신청이 아니니까 기산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의 신청이 아니니까 행정심판 제기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고 다 연결되는 겁니다. 한 번만 다시 보면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게 8월 26일, 고충민원을 제기한 게 9월 16일, 결과를 받은 게 10월 26일, 그리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게 12월 27일. 만약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게 이의 신청이 맞으면 결과 통지를 받은 10월 26일이 행정심판 제기 기간의 기산점이 되고 2달밖에 안 지났으니까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제기한 게 되는데 이 고충민원 제기는 이의 신청이 아니죠. 그러니까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그러니까 처분을 받은 8월 26일이 기산점이 되고 4개월이 흘렀으니까 행정심판 제기기간 내에 제기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자,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다음, 리을. 요거로 쉽게 줬죠. 학술 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복지급여 지급 기준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 맞다. 외국인 정보 공개 청구가 가능한 경우 학술 연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 국내에 사무소를 둔 법인, 이런 외국인은 정보 공개 청구할 수 있다. 다음 문제.